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사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잔머리가 굴러가며 사장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사장에 대해서 좋은 보도만 하고 있는 지역신문에 제보를 하는 것이었어요. 시민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곳이라면서 막상 제가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도 다음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면서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신문에 주기적으로 해당 국밥집이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주기 때문에 차마 큰 손을 놓치기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밥집에 광고가 없는 신문을 찾아보다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신문사를 알게 되었고, 그곳의 기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굉장히 흥미있게 전화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보군요. 혹시 국밥집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한 직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증거만으로 저희가 기사를 싣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국밥집 사장님 내외가 워낙에 지역 유지인 것도 있고, 이번에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서 언론사도 주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입김이 덜한 편이긴 하지만 저희 신문사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온다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쪽에서 해명을 하기가 어려운 증거가 제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방향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청렴결백한 기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심하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든 증거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됐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협조를 해준다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어머니는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당분간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운 좋게도 요즘 사장 부부가 가게에 자주 오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듯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군요. 사장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점심때마다 동네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밥을 무료로 대접하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했고,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지 그 준비 때문에 사람 좋은 가면을 쓰며 자주 면상을 비추고 오더라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호의적인 언론의 인터뷰와 사진에 찍히기 위한 쇼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했습니다. 좋은 사장님이면서 좋은 시민인 것처럼 연출을 하는데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오스카 나무주연상 감이더라고요. 머리는 나쁜데 연기는 잘해서 그동안 속아 넘어갔었나 봅니다. 부창부수라고 사모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착 붙어서 부축도 해드리고 직접 신발도 신겨드리는데, 야, 아주 베리굿. 이럴 때는 손발 척척 잘 맞아 정말 부부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기 충분한 듯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기자가 굉장히 감동하면서 찍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인터뷰도 진행이 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국밥집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게니 저는 이 가게가 그만큼 전통이 깊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손님들께서 저희 가게를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장학사업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를 하는데 꼭 어디서 따로 준비한 것처럼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기자들이 나가고 나서 사장 부부는 바로 웃음기를 싹 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사장 부부는 마치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가득 짜증을 부렸습니다. 조씨 아저씨는 익숙한 듯이 사장 부부가 던져놓은 앞치마를 주워다 정리했고, 주방장님은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 오늘 국이 짜다는 소리가 많던데 일 제대로 안 할래? 내가 할매 할배들 투정이나 듣고 있어야겠어? 이렇게 되면 괜히 우리 가게 이미지 타격 입고 주변 라이벌 가게에다 빌미를 주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분명 많이 신경을 썼는데.
내 하면 될 것을 또 주저리 말 많다.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가 하는 말에 자꾸 토달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주방장님은 바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직원들도 모두 일제히 사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위기를 타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게 됐습니다. 사장의 불효령에 이어서 사모도 한 몫을 거들었습니다. 사모도 사장 못지않게 일가를 했는데 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게 익숙한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가만히 서 있자 사장이 저를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야, 니 새로 왔지? 너는 왜 그러고 있어? 니는 뭘 잘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사장과 사모는 제가 더욱더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는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그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는 꼴이다. 요즘 신입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에휴, 참. 그 말을 남기고 사장 부부는 가게를 나갔는데 그제서야 긴장했던 사람들이 겨우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한가 봐요. 자네도 그냥 넘어가. 최대한 편하게.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 봐야 좋을 거 없을 거야. 사실 뭐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직원들도 이렇게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에 저는 미리 준비를 해둔 녹음기를 켰습니다. 야, 도대체 뭘 했길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거야? 월급 받아간 만큼 확실하게 일 못해? 죄송합니다. 주방장님은 주방에서 일을 할 때는 꼭 모자를 꼼꼼하게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음식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사실 손님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은 주방장님의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은 다시 테이블로 가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한껏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셨어요? 이번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제가 앞으로 시의원 되면 앞으로 이렇게 어르신분들에게 따끈한 국밥 계속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가식을 떠는데 참으로 양면의 대조적인 얼굴에 헛웃음이 나더이다. 오후가 되고 고객들이 없을 때 사장 부부는 매출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공짜로 먹이니까 아주 돈이 들어올 데가 없네. 이걸 꼭 해야겠어? 내가 조금 있으면 출마할 건데 그러면 표가 공짜로 오는 건 줄 알아? 마누라도 제대로 못 보살피는 놈이 나라를 보살피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사람들 꽁밥 먹이는 것 좀 그만해. 돈 아까워 죽겠으니까. 나라고 뭐 좋아서 하냐? 아주 나도 지겨워 죽겠으니까 그만 좀 투덜대. 사람 성질나게. 아주 착착 제가 원하는 연출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장 부부가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모조리 영상으로 증거 삼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찍어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저는 이렇게 자료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일전에 통화를 했던 신문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기자는 제가 제시한 증거를 무척이나 꼼꼼하게 보았는데 그 또한 양면적인 모습이 기가 막힌 듯 무척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여기 국밥집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직원들 갑질에 임금체불도 있었고 여기 사장이 꽤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진작 이렇게 밝혀졌어야 했는데 워낙에 이 동네에 있어서는 연관이 된 사람들이 많고 지역 유지니까 취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들의 증언과 어머니의 증언까지 모두 내부 고발을 해대었고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갑질을 하는지를 제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자 제가 제보를 했던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가게 안은 떠들썩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그 신문을 보면서 대화를 한 차례씩 주고받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터진 거야? 사장이 그동안 손님들 욕하고 다녔던 거 다 공개가 됐네. 이거 조씨가 제보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요? 아휴,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네 글쎄. 이거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큰일을 했네. 그때 마침 사장과 사모가 씩씩거리며 가게에 들어왔는데
둘 다 얼굴이 시뻘개져서 퉁퉁 부어오른 것이 단단히 약이 올라도 오른 모양새였죠. 아니나 다를까 일단 큰 목소리로 엄포를 놓으며 가게를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이딴 짓을 한 게.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하게 나와라. 만약 조사해서 나오면 아주 그때는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사장의 불호령에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었더랬죠.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화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고 곧 그 매서운 눈초리는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너지? 네가 그런 거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잠잠하게 일 터진 적 없었는데 네가 오고 난 후부터 뭔가 꺼림칙해. 솔직하게 당장 말해. 네가 그런 거 맞지?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진짜 잘났다며 토다는 거 하나 또 나왔네.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때 주방장님이 참았던 목소리를 내며 확 내질렀습니다. 윤철 씨에게 그만하세요 사장님.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주방장님이 앞으로 걸어오시며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였죠.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주방장님이 나서는 건 연출에도 계획에도 없던 것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주방장님은 무슨 연유인지 제가 한 일까지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솔직히 사장님이 그동안 너무하신 건 맞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막말하시고 그거로 안 풀리면 화를 내시고 그렇게 내몰린 직원이 어디 한둘입니까? 저도 여기에서만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걸핏하면 저한테 갑질하시지 않았습니까? 선대 사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붙어 있었던 것은 사장님 아버님이셨던 사장님 얼굴 봐서였지 결코 직장 곳이 없어서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많은 직원들을 이끌 오너의 자격이 없으세요. 인격적으로도 능력으로도요. 그러자 사장은 뚫린 입이라고 오두방정이었던 입을 파르르 떨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주방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쿵쾅거리며 가게를 나갔는데 사모가 입을 또 놀리려 그러기에 주방장님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다시 입을 막아버리셨죠. 사모님도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여기 직원은 물론 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갑질하시는 거 다 소문났습니다. 천박하게 그러지 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모도 기가 막힌 듯 주방장님을 노려보시다가 남편이 없으니 기에 눌렸던지 못 이기고 그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한 짓을 주방장님에게 뒤집어 씌운 것 같아서 가시방석을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방장님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듯 제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미안한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본인이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나는 여기서 어차피 오래 일했어. 당장 내가 없으면 이 가게도 안 돌아가는데 생각해보니 지들이 어쩔 거야. 가게 육수 내는 비법도 나 아니면 모를 텐데 어찌 보면 가게에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 오히려 갑질할 사람은 나인데 참 기막혀서 얘기해봤네. 자네와 자네 어머니는 나와는 달라서 내가 움직이는 쪽이 나았기 때문에 사장한테 그리 얘기한 걸세. 이 근방에서 일을 하고 살려면 사장한테 밉보여서 좋을 것 없을 거야. 웬만한 곳들이랑 사장은 친하거든. 자네는 아직 젊은데 몸을 좀 사려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웃으시는 주방장님을 보면서 왜 내가 했다고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한편 그 기사의 여파가 참 컸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사장의 사람 좋은 미소에 속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화를 내셨습니다. 뭐? 우리 노인들이 먹는 게 아까워? 어쩌면 저렇게 싹수가 노랗고 겉다르고 속다르대. 아주 어른 공경도 할 줄 모르는 막대 먹은 놈이구먼.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하더니 뒤에서는 그렇게 씹어대니 우리가 오래는 살겠구먼. 에라이 잘행해놓은 부모 얼굴에 네 놈이 먹칠을 하는구나. 시장 선거 나가면 우리가 아주 소문을 다 낼 테니 단단히 각오해. 다 말하고 다닐 거니까 행여나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런 백망덕한 놈이 시장이 되면 우리 시가 아주 망해버린다고. 절대로 그건 안 되지. 노인분들은 다 같이 목소리를 내시면서 시장 부부를 욕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 앞은 날달걀 세례다, 막말이 써있는 페인팅이다,
사장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데 세상 갑질하던 얼굴과는 다르게 얼굴에 잔뜩 두려움이 그득한 얼굴이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 단번에 이런 식으로 추락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런데 사장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어느 한 무리에서 갑자기 익숙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저희 어머니였죠. 절대로 사장의 눈에 거슬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은 정말 의외였는데다 어머니께서는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겠어요. 제가 그동안 사장님네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했는데 김치가 조금 쉬었다고 막말을 하고 언제나 퇴근 시간도 안 맞춰줬어요. 그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사장은 또 얼마나 한심하게 살면 이렇게 남의 집 살림이나 보면서 사냐고 하면서 아들도 별 볼 일 없는 녀석 아니냐며 비웃는데 정말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 듣고 저도 너무 화나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렸네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노인분들은 사장네 부부가 인성이 글렀다고 말하며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가게 앞에서는 사장네 부부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로 가득했고 사장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의 실체가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구나. 그러게 세상에 비밀은 없고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이지. 주방장님이 제 옆에서 덤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장 부부에게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단연 주방장님이셨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주방장님은 선대 사장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주방장님. 딱하지 뭐. 그러게 왜 사람이 그릇도 안 맞는데 정치를 한다고 욕심을 부려서 민심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렇게 자기 인성을 다 드러내버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장 부부에게 화가 난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고 게다가 그동안 많은 이들이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제보를 했던 그 신문사에서는 그 이후로 관련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주방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자기네들도 진작에 그들의 실체를 알리고 싶었지만 자기들은 차마 이곳에서 터전을 갖고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우리도 정말 억울한 거 많았지. 그런데 딸린 식솔이 있으니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자네 덕분에 내 속이 한결 시원해졌네. 그래, 내가 그동안 억울한데 제대로 화도 못 내서 집에서 혼자 소주 먹으면서 마음 삭히고 그랬는데 부부가 아주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까 그저 속이 다 시원하네. 제가 한 건 별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모두들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제가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억울한 일 있어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했는데 꼭 참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더구나. 네가 용기를 낸 덕에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들을 풀 수 있게 되고 말이야. 네가 내 아들인 게 참 자랑스러워.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국밥집의 직원들은 모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결국 일을 할 사람은 사장네 부부밖에 없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은 거의 주방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밥의 맛도 달라졌고 게다가 서빙 일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모는 서빙 일을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데 잘 나가던 식당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결국 국밥의 맛이 변하니 사람들도 점점 줄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장이 다시 국밥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아예 대놓고 매장 안에서 싸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손님도 없는 가게니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싸워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으니 선거 날의 사장은 공천에서 탈락되어 당연히 후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가게도 점점 기울어져 갔고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그 유명한 가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서 그 누구도 임대하지 않으려는 흉흉한 곳이 되고야 말았더랬죠.
대골 같던 의리의리한 집도 급하게 팔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장의 몰락에 통쾌해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3대가 먹고 산다고 비록 가게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장네 부부는 어디서든 잘 살 것 같네요. 어쨌거나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무사히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낸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 정의는 존재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직원을 데리고 있는 모든 사장님들, 사람을 얻어야 모든 걸 얻는 법입니다. 밑에 월급 받고 일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파트너로서 사장님 곁에 계신 것이니 좀 더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